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이번이 한 9번째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했던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리뷰해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년도 상업용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이번이 배드 케이스. 그러니까 나쁜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좀 치명적인 케이스들이,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들 간략하게 한번 리뷰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9월동권 했는데요. 9월동권도 한 투자금 대비 2배 정도가 나왔던 물건인데, 이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슈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수건축 허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였는데, 잘 해결해서 2배 정도 남기고 엑시트 했던 물건입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태전동으로 넘어갔었는데, 태전동 건은 개발행위 허가권이에요. 이게 산지 전용권인데, 이것도 투자 대비 한 2배 정도 남은 건인데, 그래서 산지 전용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긴 삼가동권. 요거는 이례적으로 그 자연녹지에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뀌었고,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용도 지역이 급격하게 상향 조정된 것들은 항상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안에. 왜냐면은 이건 행정청장이, 즉 바꿔서 얘기하면 지자체장이 일정 규모 미만은 다 지자체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종 1단계도 올리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요. 이게 특혜 시비 때문에. 얘는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줘? 이런 어떤 이슈가 끊임없기 때문에 1단계 올리는 것도 사실상 어떤 확실한 명분이 있고, 기부채 연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지만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익 사업을 한다거나 아파트를 좀 싸게 공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특별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때 비교 형량, 비례 원칙에서 비교 형량을 해서 이 정도 해주게 되겠다. 아주 도시계획 심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급격하게 용도적이 올라갔다 그러면 항상 이 안에는 뭔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택과 디펜스, 민사집행법에 공격과 이거를 방어하는 디펜스 전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각 불허가 신청 같은 거는 이의 신청, 즉시항고는 매각대금의 10%의 항고 보증금을 내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구 이의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와 잠정처분 제3자 이의소, 그 다음에 배당 이의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격과 이런 걸 방어하는, 서로 문서를 주고받아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5층짜리 건물이 준 프라임급 건물로 다시 태어나서 430억에 유명 패션 브랜드의 사옥으로 매각된 사례, 이거 알아봤고, 그래서 그때 알아본 게 이게 띠 모양 상업지를 알아봤잖아요. 띠 모양 상업지. 국토개혁방안 84조 1항인데, 요런 필지가 있다. 그런데 이게 띠 모양 상업지라는 거죠. 여기가 띠 모양 상업지인데, 여기가 일반 상업지란 얘기죠. 상업지. 그럼 여기는 주된 용도 지역을 따라간다.
즉 660평방미터까지는 주된 용도지. 여기가 한 700평방미터라고 치면 660평방미터까지는 이 상업지역,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따라간다. 옛날엔 규정이 그랬지만 지금 이제 아마 2013년, 14년도 이게 개정돼 갖고 지금 가중평균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용적률 건폐율, 여기 용적률 건폐율 더해서 하나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일확천금을 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요런 이제 띠 모양 상업지의 어떤 그런 특혜, 인센티브 이런 걸 그대로 누린 마지막 케이스가 요거였어요. 이것도 그렇게 잘못 샀다 그렇게 그러더니 지금은 뭐 3천억에 판다 그러고 하여튼 이걸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산 홈플레이스 백화점이라고요. 이것도 당시에는 정말 이게 이제 안전진단 이제 뭐 이게 사용 금지 판정을 받아갖고 여기에 다 펜스가 쳐져 있었고 이게 접근을 못했어요. 다 폐업된 상태예요. 그래서 건물 값은 사실상 건물 값은 뭐 이게 17억 5천, 60억, 그러니까 70억은 날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뭐 다시 이거를 뭐 백화점으로 쓰지도 않을 거면 날리고 다시 오피스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프라임급 빌딩이 됐거든요. 뭐 한 4, 5천억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지금 이게 평가 가액이 770억, 800 몇 억이었어요. 이게 800 몇 억. 지금 뭐 이런데 뭐 최소한 뭐 한 4억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아니, 1000평 정도 된다. 1000평 된다고 치면은, 와. 땅값만 이거 4천원. 이 위치가 여기 어디냐면, 위치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남구청 사거리. 이게 아마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갖고 있나, 이거를? 하여튼 이게 아마 펀드사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프라임급. 사실상 뭐 프라임급 빌딩이 됐죠, 지금은. 요건데. 그때 샀으면 뭐 대박을 치는 거죠, 이거.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다, 지금.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네. 압구정, 요쪽 가면 이제 압구정. 여기를 학동. 여기 이제 조금 내려가면 여기가 요쪽에 강남구청이 있고요. 요쪽 가면 이제 선릉. 기가 막힌 좋은 자리죠. 물론 약간 이제 조금 고지긴 해요. 여기 언덕이 있고 이제 약간 고지긴 한데 그래도 기가 막히죠, 여기는. 좋죠. 지금 프라임급 빌딩 됐는데 그때 샀으면 대박인데 참 약간 뭐 고소한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왜냐하면 하도 이것 때문에 욕을 먹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거야.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핸들링한 케이스는 아니고, 제 바로 옆에 있던 분이 개인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굉장한 대박을 낸 건이에요. 이게 도시정비 사업이라고, 도시정비 및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법, 도정법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있는 2층에 있는 다세대를 샀어요. 다세대를 뭐 한 1억 5천인가 2억인가 주고 샀는데, 요게 이제, 사업 인정고시가 나면서 한 7, 8억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크게 성공을 했죠. 이건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마 이제 2024년도는 좀 개정될 수도 있는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프로시저가 나와 있길래 요거를 이미지를 캡처해서 붙였는데, 요거 이제 절차적인 부분은 조금 변동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근데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도시 정비 사업에 의한 투자는 보통 조합 설립 인가 때 약간의 이제 프리미엄이 붙고, 왜냐하면 이제 소유자 4분의 3이 이제
면적 2분의 1이 동의를 했으니까 사업시행 인가 때 프리미엄이 붙고, 사업시행 인가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그 토지보상법이라고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거기는 사업인정고시가 있고 사업인정고시 의지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도시 및 정비 사업은 뭐 사업시행 인가, 그 다음에 주택법은 주택사업 승인, 도시개발법은 뭐 실시계획의 인가, 이런 걸 다 사업인정고시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업인정고시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비로소 수용 재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땅을 수용할 수 있다,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탁을 딱 걸어놓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시행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리처분 계획 됐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사업 시행 인가나고 이제 시공사가 선정됐을 때 시공사에 따라서 또 프리미엄이 쫙 붙고, 관리처분 인가 받았을 때 프리미엄이 붙고,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 이제 조합원들 모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가다가 위원회 설립되면 이제 약간 이렇게 뭐 반응을 하려고 하다 조합 설립 인가되면 이제 그래 좀 되나 보다. 근데 사업 시행 인가되면, 시공사 선정되면 관리처분 인가되면 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의 투자 포인트를 요약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하려고 했던 중요한 포인트는 배드 케이스. 왜 배드 케이스가 됐냐, 이걸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이제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 배드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